60살의 민주 할머니, 45살의 동식 아빠. 그들은 각각 과부와 돌싱남이지만 손주와 아들이 동갑내기로 같은 유치원을 다녔으니 아침 저녁 통혼하면서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두 사람이 눈이 맞게 되는데 동식 아빠 많이 외로우시죠? 민주 할머니가 다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물어왔다. 그쵸,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운 건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호, 과부 심정 호라비가 안다더니 그런 마음 나도 잘 알아요. 그녀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우리 외로운 사람끼리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었다. 저게 무슨 뜻이지? 그냥 농담인가? 아니면 정말 진지한 건가? 그게 진짜로요? 내가 말을 더듬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다. 왜요? 나도 사람인데 마음 가는 대로 좀 해보자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냥 적당히 웃으며 넘길까? 아니면 진짜 받아들일까? 잠시 고민하다가 마음이 결정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리 와 보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나, 왜 이래요? 밥 다 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나는 그녀를 가볍게 끌어당겼다. 그녀는 조금 저항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순순히 따라왔다. 얼굴은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동식 아빠, 갑자기 왜 이래요? 이런 거 너무 급해요. 급하긴요. 아까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자고 하셨잖아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은데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호호, 그렇게 직진하면 내가 당황하잖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민주 할머니, 나이 따지고 시간 따지고 그런 건 다 의미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하고 싶은 건 그냥 솔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말 오랜만에 들으니 설레긴 하네요. 하지만 동식 아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내가 앞으로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요? 그럼요. 다 비밀로 하면 되죠.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절대 말 안 하는 거다. 걱정 마세요. 민주 할머니, 오늘부터 저랑 연애하는 거예요. 그녀는 한참 웃더니 내 손을 톡 치며 말했다. 동식 아빠, 오늘 일은 평생 비밀이야. 그럼요. 앞으로 동식 아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에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 갈게. 들어가세요. 그렇게 내 얼굴을 어떻게 보냐던 그녀는 매일 저녁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아내가 복직 후 맞벌이 부부로 생활해왔죠. 아내가 워킹맘으로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해 아내를 돕고자 했죠.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주말이면 육아에 전념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던 아내를 위해 재택근무로 일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나는 아침에 아들을 등원시키고 집 청소와 요리 준비를 하며 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재테크 관련 공부도 하면서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노력도 아내에게는 그리 고마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주말이면 육아에 몰두하려는 내게 아내는 더 많은 세심한 관심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주 싸우게 되었다. 아내의 입장은 육아에 좀 더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아들을 씻기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다 하면서 아내를 도왔지만 아내는 자기가 혼자서도 7년 넘게 아기를 봐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육아휴직을 내고 온전히 집안일과 육아에 집중하는 동안 아내는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직장과 육아를 병행해왔으니 내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싸운 후에 나는 예상치 못한 2일간의 야근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아내와 싸운 뒤 아이가 영통을 하자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 어플을 통해 아내의 위치를 확인했다. 아내는 카페 근처에 있었다. 나름의 의심이 들었다. 혹시 나에 대해 욕이라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녀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점점 더 마음이 상했다. 그러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아내는 나와 싸운 뒤
기댈 곳이 없어서 오픈 채팅방에서 남자와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폈던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다. 7년 동안 함께해온 아내가, 나에게 첫사랑과 같았던 그녀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처음에는 아이를 생각하며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했지만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이 자꾸 떠오르면서 점점 더 마음이 아파졌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성남에서 아들을 키우며 혼자 살아가고 있다. 내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돌봐주기 위해 매일 도움을 주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직장에 나가면서도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손녀를 돌보는 아주머니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 그녀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우리는 어느 날 저녁에 차 한 잔을 함께 하기로 했다. 실례지만 민주 할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물어보는 남자는 오랜만이라 괜히 설레네요. 호호. 올해 60살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이를 듣고도 믿겨지지 않았다. 아니, 제 눈에는 전혀 60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솔직히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호호호. 그렇게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그녀가 얼마나 젊어 보였는지 놀라면서도 계속해서 그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나저나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휴. 전 1년 혼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 긴 세월을 혼자 지낸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도 그녀가 여전히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즐기고 연애도 좀 하시죠. 그러기엔 너무 늙었죠. 이 나이에 저 좋단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얼마 전에 화사한 원피스 입고 나오셨을 때 저 정말 며느리가 나온 줄 알고 한참 동안 못 알아봤거든요. 그거 일부러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예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어느 순간 민주 할머니와 카톡을 자주 하게 되었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재미있었다. 우리는 종종 따로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나를 자꾸 칭찬하는 말들을 해왔다. 남자가 집안일도 잘하고 너무 자상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바로 프로포즈했을 거야. 대체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그냥 민수 아빠처럼 좋은 남자는 없다는 생각에 매번 대화할 때마다 그녀의 말 속에서 나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졌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끌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 나한테 끼를 부리고 있구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말들이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슬쩍 웃으며 생각했다. 이 할머니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어느 날 우리가 동네를 함께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목줄 풀린 개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데 아주머니는 순간적으로 내 손을 잡았다. 어머나 동식아빠. 어떻게 좀 해봐요. 그 순간 나도 당황했지만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솟아났다. 안 돼. 저리로 가. 다행히 개 주인이 재빨리 개를 잡으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나 봐요.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그럼 제 팔 계속 잡고 계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민망해라.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 좋아요. 제가 지켜야 할 여자가 있다는 게 말이죠. 호호 동식아빠 눈에는 제가 여자로 보이나 봐요. 이제 할망구 소리 듣는 나이인데 제 눈에는 아직도 소녀시대와 다를 바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자인가 봐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설레네요. 민주 할머니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하하, 그만해요. 듣기 민망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그녀와 내가 이성으로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우리가 함께 나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그녀는 무심한 듯 손끝이 내 손목에 살짝 닿았다. 어머, 실례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순간 내 심장이 급격히 뛰는 걸 느꼈다. 이번엔
누가 봐도 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그런 무심한 손끝 터치만으로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랐다. 근데 민수 아빠, 요즘 나에게 조금씩 달라진 감정을 느끼고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티를 내나요? 호호. 그동안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수 아빠를 만나고부터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민수 아빠, 시간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건 어때요? 그녀의 제안은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그때까지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단순히 친밀한 이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렇게 나에게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혹시 저한테 그런 감정을 조금이라도 품고 계시다면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40대 중반인 내가 60대의 할머니에게 그렇게 묘한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지만 동시에 그 끌림에 맞춰가고 있었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발전했고 나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이해,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고받은 진실한 애정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얼마 후 그녀의 아들이 대전으로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녀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내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그녀와의 시간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15살 차이 나는 과부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머니는 과연 이 관계를 이해해 주실까? 사회적 시선은 또 어떤 어려움을 가져올까? 이런 고민들이 머리를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내게 단순한 연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었고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놓치는 것은 단순히 연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준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사랑은 나이도 상황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를 통해 배웠다. 나는 내 아이와 어머니에게 이 관계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앞으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내 삶에 온 선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진심은 세상을 설득한다.